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답사해줄 최정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중간중간 나오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그래도 우리 김대 작가님 많이 뵀으니까 우리 최정 작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능 하고 있는 최재형 작가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아니 뭐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김대주 작가는 사실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아니 그렇게 까마득하진 않습니다. 뭐 이제는 뭐 많이 예. 그런 것 같은데. 너 물 묻었어? 왜 물이 묻었지? 아이, 죄송합니다. 편하게.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재영 선배가 이제 우정 선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작가 선배였고 저는 막내였으니까 굉장히 까마득하죠. 네네. 1박 2일 조인하신 게 몇 년? 2007년 5월에 1박 2일이 아니었던 시절에. 아, 네네. 그러면 2007년이면 와, 재영아 너랑 나랑 일한 게 벌써 몇 년이야? 15, 6, 5, 6년? 됐네요. 어떤 사람이 커리어를 만약에 한 30년을 한다 치면 진짜 만땅 채워서 30년을 한다 쳐도 그 절반 이상을 같이 일을 했네요. 그렇대요. 어쩌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답사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제일 기억에 남는 답사 하나만 혹시 뽑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답사요? 네, 가장 기억에 강렬하게 박혀있는 어떤 답사의 짜릿한 추억? 이럴까요? 지금 지리산이 갑자기 생각나. 지리산 1박 2일 때 1박 2일 지리산 답사고요. 네네. 블랙길. 둘레길. 예. 마침 옆에 대주가 있는데 저희 둘이 둘이 파트너였습니다. 아 같이 가셨어요? 네네네. 아 제 기억에 그때 1박 2일 특집 지리산 둘레길을 가다 라는 거였고 둘레길이 엄청 커요. 그 한 200km 됩니다. 그쵸? 그때까지 5 저희가 코스가 답사할 다섯 당시는 개였어요? 3코스였나요? 3코스. 네, 3코스랑 3코스 몇 킬로죠? 17, 18km 18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건 보통 1박 2일 코스로 가는 코스예요. 3코스. 어. 하루 만에 가는 거. 3코스 다 걸으면 아마 20이 조금 안 되는. 네. 아 그걸 다 걸으셨어요? 네, 근데 네. 평지가 아니니까 산길 18km? 산길도 다 있고 걸으면. 평지도 있고 다 뭐 걸으면. 논길 이래요. 되게 그거를 우정이가 걸으라고 시켰구나. 아유. 근데 참. 뭐 내가 시켰을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근데 시켰을 이틀 것 동안 같진 10몇 않고. 킬로 걷는 거는 뭐 그럴만 합니다. 1박 2일간 걸음. 맞아요. 그러면 뭐 할만한. 할만한데 네네. 여름이었습니다. 촬영 굉장히 엄청 더웠던 더웠어요. 기억이 나고 저희가 답사는 모든 걸 2배속 혹은 3배속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연기자들이 왔을 때 촬영팀이 왔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예를 들면 3코스를 걸을 때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어요. 연기자들이 만약에 20kg짜리 배낭을 4개 해서 아 컨셉이 트레킹 컨셉이면 맞아요. 보통 배낭에 짐을 메고 네, 오니까 넣고 그러면 물러고 하면- 걸을만 할까? 음. 이제 둘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걸으면서 20km 또 배낭을 메고 그 둘레길이나 이렇게 많이 걸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그냥 화살표대로 가면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네. 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또 답사잖아요. 네. 답사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지면 뭐가 있는지 옆으로 사 먹을 빠지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가게가 있나, 뭐 잠깐 쉴 데가 있나, 마을이다 그러면 잠깐 들어갔다 안에 나오고 들어가서 그늘은 있나, 뭐 이런 거. 마을이 있구나. 그러면 총합 약 20km가 넘는 네네네. 20km 배낭을 메고 그리고 20km를 걸은 거죠. 네. 네. 한여름에 7월 혹은 8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걷다가 막 물 보이면 미친놈처럼 뛰어들어가고 처음에 한 2km, 3km까지는 같이 노래도 부르고 되게 좋았어요. 아 오랜만에 선후배 같이 걸으면서 네, 진짜 풍경이 예쁘거든요. 재영 뭐 대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오랜만에 이제 네. 속 깊은 이야기도 하면서 그때 미세이가 배드거 굿걸이란 신곡이라서 그 노래를 무한 반복하면서 노래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 2, 3km는 즐겁게 네, 즐거웠어요. 네네. 진짜 너무 재밌죠 사실. 네. 돈 받고 여행하는 느낌이죠. 그때까지는 초반 초반까지는. 2, 3km. 네네. 그리고 뭐 기웃거리기도 하고 물 보이면은 손도 담궜다가 그러다가 한 10km쯤 걸었나요? 꽤 거의 네. 절반 조금 안 왔을 때 3분의 2 정도? 지점쯤 왔을 때 네. 해는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때 이미. 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산길이니까 힘들죠. 5분 2시 지나면. 네, 그 언덕을 덥고 넘어가야 산길이고. 돼요. 네. 네, 산 중턱에서 네. 제가 뒤로 누웠습니다. 아 슬슬 화가 났나요? 아니 체력적으로 그냥 다 됐습니다 아예. 아 끝났어요. 배터리가 내 배터리가 다 배터리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때 처음으로 우정 선배한테 약간 반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아 짜증이 나긴 났네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도 우리지만 이걸 갖다가 연예인들한테 시키면 네. 전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이거는 없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될 기획이다. 카메라 감독들도 보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찍는 게 뒤로 가면서 찍어야 되고 막 네네네. 어렵잖아요. 스태프들이. 네, 네. 재영 선배가 정말 진심으로 전화. 네. 그렇죠. 야 내가 전화할게. 웬만해선 저희가 우정이한테 반기를 들지 아,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반기를 들어버린 거죠.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인데. 없었죠. 왜냐하면 답사를 해서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안 좋은 네네네. 상황 뭐 이거 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기획의 잘못이다.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너 이우정이 잘못한 거다. 이런 그래서 거죠. 전화를 했죠. 대전 내가 전화할게. 네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전화했어요. 배낭 여기 뒤에 맞아, 누워가지고 누워서 전화했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화가 났었어요. 네. 아 승질날 만하죠. 네. 네. 막 열은 올라 있고 너무 무겁고 네. 왜냐면 그리고 그때 쓰러진 장소가 얼마나 더 가야 숙소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맞아. 네. 산 뭐 산 어느 얼마나 더 중턱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우정이가 뭐라든가요? 너무 미안하다. 아, 뭐 미안하죠. 사실 저희 현장 상황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 전화를 한 시점 이유가 이게 참 전화를 해서 어쨌든 이우정 작가가 야 미안하다 그러면 하지 말자. 너무 힘들면 힘들면은 접어. 너무 힘들면 접고 오늘 접어가 뉘앙스가 그렇게 힘들어? 그럼 접어? 이거예요? 아니면 저 형 어떡하냐? 접어. 하지마. 이거였나요? 요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찌됐건 더 걸어야지만 이게 길이라는 게 걸어야지만 또 뭐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전화를 하고 그렇게 힘들면은 안 찍어도 돼 뭐 그만하자 라는 얘기를 듣고 걸었는데 갑자기 이제 숲이 나오고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는 공간이 나오면서 저희의 숙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앞에 갑자기 뻥 뚫리면서 숙소도 네.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다 오기 직전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쓰러진 거였네요. 네, 거의 쓰러졌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냥 어제 방을 잡고 그때 저녁 식사가 메뉴가 따로 있었나? 그냥 주는 대로 먹었던 그죠. 것 주는 같아요. 대로 먹었는데 감동을 받았지 거기서. 그 전에 김대 작가는 오미자차를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 내주셨는데 아 등구제? 네. 아 등구제였어. 그 뻥 뚫려서 네, 나온 데가 네. 등구제 민박이야. 네. 아 훗날 저희 방송에서도 뭐 다른 방송 이거는 뭐 신서유기 윷놀이 했던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윷놀이도 했고. 뭐 하여튼 여러분 저희가 몇 번 찍었어요. 몇 번 좋아해요, 그 저희. 공간을 저희가 좋아해가지고 네. 등구제 민박이라고 민박집인데 거기 사장님이 네. 음식도 잘하시고 기가 고맙습니다. 막혀. 네, 거기 오미자차랑 그 버섯전이었나요? 네. 표고버섯전. 표고버섯전. 통째로 하는 거. 네, 그거 너는 놀러 놀러도 갔어요. 여행으로도 갔죠. 와이프하고 놀러도 네, 갔죠. 놀러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등구제를 코앞에 두고 네. 진짜 코앞에 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시퀀스를 거친 다음에 등구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미자차도 마시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다음날 정신 차리고 그 가방을 뺐습니다. 20km를 포기했어요. 바로 내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는데 사실 어제 걸었던 길의 후반부였거든요. 네. 이게 참 그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가방만 내리고 다시 그 길을 걸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이우정 작가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여기 꼭 와야 된다. 여기 와보니 좋다. 여기 꼭 와야 된다. 막상 너무 해보니 좋다. 괜찮다. 네네. 그래서 전체를 시퀀스를 놓고 보면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고생 맞아. 끝에 낙이 오고 보람까지 느껴지게 하는 느껴지는, 시퀀스인 거죠. 아,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아까 또 그것도 여쭤보더라고요. 백두산도 그럼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백두산 올라갔죠. 백두산 직접 올라갔나요? 네네. 올라갔고요. 네네. 짧게 백두산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노스페이스를 입고 신발도 등산화 제일 좋은 거 바닥 네. 짭짤한 거 해가지고 열심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 길에 거기 계단이 엄청 많거든요. 많죠, 엄청 많죠. 반대편에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로 추정됩니다. 쪼리 신고 올라오시죠. 촬영 때 네. 업고 가시는 분 봤어요. 네네네. 그 노모를 업고 업고, 올라가신 분 네. 저도 봤어요. 네네네. 진짜- 저희는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네, 그렇죠. 두르고 뭐. 그쵸, 하고. 뭐. 네. 부산- 설악산 답사도 갔습니까? 설악산 답사도 갔었고요. 네네네. 설악산 답사는 워낙에 설악산 다치지 않았어요? 설악산에서 설악산
설악산 올라갔다가 뭐 삐끗했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촬영 때. 발목이 돌아갔었나? 발목이 좀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때고요. 원은 그때 엎혀서 내려왔죠. 네. 그때 하산을 할 수가 없어서 레인저분이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건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네. 그분들이 설악산 정상에서 설악산 저 밑에 하단까지 저를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업어가지고 네. 뛰어서 설악산을 뛰어서 설악산을 뛰어서 무장공비인가요? 설악산을 뛰어서 내려. 거의 그 수준으로 뛰십니다. 걷는 게 아니라 이 가파른 이 네. 길을 네 그냥 내려와도 발목 나갑니다 이거. 그분들께 저를 업은 상태로 네. 업은 상태로 교대로 한 1분 정도 뛰시고 다시 갈아서 업고 다시 1분 정도 뛰신 상태로 다시 업고 다시 업고 해서 요거는 사실 릴레이로. 생명의 은인.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옆에서 봤고요. 아, 너무 이거를 재밌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뭐 발목이 돌아갔다 그랬나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등산 갈 때 조심해야 돼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 다행히 저희 이제 촬영이고 하니까 레인저분 두 분이 급하게 이제 올라오신 거죠. 근데 네. 정말 진짜 그분들이 산악 구조되신 거잖아요. 허벅지가 이러세요. 그 레인저 분들은 산을 그냥 날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구조하는 공식 방법이래요. 한 명이 없고 번갈아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갑니다.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게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걸어가면 체력이 더 빨리 빠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업고서 최대한 빨리 가고 한 분은 옆에서 그냥 뛰어갑니다. 네. 같이. 그러고 이분이 다시 서포트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2인 1조로 업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때 겨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미끄러지고 하면서 도저히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두 분께서 이렇게 뛰어 올라오셨어요. 네. 아 실제로 오실 때도 뛰어 오셨어요. 아 근데 밑에서 환자가 있으니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분들. 난 그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또 무게가 안 나가는 또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업고 설악산도 그러면 가셨고 백두산도 가셨고 지리산도 가셨고 결국 기억나는 건 산답사구나. 산이 제일 힘들구나. 너무 힘들어요. 산이 너무 네, 힘들죠. 힘들어요. 또 저희 또 엄한데 갔었잖아요 1박 때. 사실 남극답사도 저희가 촬영은 못했죠. 촬영은 못하고 답사만 갔다. 예, 저희 남극을 이제 열흘 정도였나요? 그 정도. 2주 거의 정도. 2주 갔어요. 네네네. 둘이 갔습니다. 요 남극은 이걸 기억을 다 하죠. 기억하시는 게 너무 네. 신기하잖아. 칠레 지진 사건. 아, 맞아요. 세종기지 블리자드 때문에 갇혔다. 맞아요. 이거를 다 지금 다 아시네요. 기억하시는데 네네네. 야 정말 대단하시네. 저희가 그때 세종기지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때 극지연구소 강 박사님이셨나? 네네네. 기억이 박사님과 세종연구소를 이제 특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기지에 세종기지에 네. 계시는 분들의 가족들의 편지를 들고 우리가 네, 1박 2일 네, 멤버들이 네. 배달해주면 네, 좋겠다. 네. 이제 그런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가기 전에 이제 답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남극을 가려면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한국의 주간 부서인 극지연구소라는 곳이 있고요. 인천에 있죠. 네. 극지연구소. 연구소에 계신 분들과 이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거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남극- 아무나 못 갑니다.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어요. 네, 남극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칠레 혹은 아르헨티나로 가야 되는데요. 네네. 칠레 혹은 아르헨티나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칠레로 갔죠. 네, 그렇죠. 칠레 산티아고 수도인 산티아고로 들어갔고요. 근데 직항은 당연히 없고요. 아마 그때 파리 경유에서 갔던 것 같은데. 그랬냐? 네, 산티아고 직항이 없었나? 없었어요. 없겠다. 네, 네.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네. 멀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경유편을 아마 유럽 쪽을 통해서 산티아고 그러니까 칠레 수도 산티아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죠. 네, 그렇죠. 칠레가 아시다시피 길잖아요. 이렇게 네.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산티아고 위로 들어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푼타 아레나스라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무도가 갔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라면집 네, 푼타의 그 라면집도 저희가 사실 갔었어요. 먼저 저희가 먼저 갔죠. 먹었습니다. 네, 거기 라면집도 갔었는데 네, 네. 저희는 근데 왜냐면 방송에는 아예 못 네, 나갔으니까 네, 네. 저희는 답사만 가고 그때 말았는데 네. 그래서 남극을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사를 보통은 여럿이 가는데 너무 머니까 멀고
이번에는 저하고 최재형 두 작가하고 분이 박사님. 급지연구소의 박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세종기지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던 경험이 있는 베테랑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네. 그 분이랑 이제 세 분, 세 명이 저희 셋이 셋이 이제 유럽을 찍고 산티아고를 찍고 푼타아레나스까지 간 거죠. 한 사흘 그렇죠, 걸려서. 그렇죠. 사흘 걸려서 푼타 아레나스에서 이제 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왜 대기를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군용 수송기를 타야 갑니다. 그 남극 기지를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렇죠. 민항기가 없어요. 민항기도 있긴 있는데 그 민항기는 되게 부자들이 관광하는 굉장히 비싼 네, 민항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는 뭐 아예 접근도 할 수가 없었고 급지연구소가 칠레 공군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칠레 공군기를 타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날씨가 좋아야 뜨거든요. 아, 그렇죠. 날씨가 왜냐면 남극 그쪽이 기상이 진짜 막 맨날 블리자드 그쵸, 불고 그쵸. 맨날 그 기상이 막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늘 푼타아레나스에 민박집을 하나 잡아놓고 아침 9시마다 공항으로 갑니다. 갑니다. 일단은 타고 갑니다. 일단은 공항으로 갑니다. 네. 일단은 다 메고 갑니다. 네, 오늘은 남극에 갈 수 있을까? 이러고서 이제 공항으로 가죠. 네.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대기를 탑니다. 갑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나와서 오늘은 못 가.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다시 차를 타고 이제 가방 메고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푼타아레나스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며칠을 보냈어요, 거기서. 뭐 그렇죠. 계속. 아, 네, 네. 실제로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리고 거기서 대기가 길어. 거기서는 안 멀어요. 아. 거기서는 이제 뭐 내일 뜨냐 다음 날 뜨냐 그때는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2주간 한 번도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영석 PD가 한국에 이메일을 씁니다. 그때 뭐 전화도 있지만 네. 여차저차해서 형 우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제작비로 까먹어 놓은 게 벌써 3인이 그 유럽 경유에서 지금 푼타아레나스까지 갔잖아요. 그럼 네. 그 비행기 값만 해도 그렇죠. 그땐 특히나 저희 이제 공영방송 다닐 아, 때니까 예산도 되게 빠듯했단 말이에요. 근데 왔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하루 이틀 사흘 빠꾸 당했을 때 사실 돌아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쉽게 여기까지 갈수 있는 왔는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돌아갈까? 아니야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야 돌아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며칠을 그냥 거의 계속 열흘 넘게 대기하는 겁니다. 있었죠. 거기 가까운 마트가 있거든요. 네. 그 마트 가서 그 나라가 소고기가 굉장히 쌉니다. 아, 칠레네. 네. 그리고 뭐 그 공간을 멀리 또 벗어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장만 보고 와가지고 소고기 구워 먹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계속 대기하시는 네. 거죠. 늘 그거였어요. 그래서 공항 갑니다. 네. 쫓겨납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뭐 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소고기. 맨날 소고기예요. 진짜 소고기가 몇 천 원 안 해요. 맨날 그 마트에 가서 소고기 우리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하나 맛있어 고르고 보이네. 네, 네. 물을 고르러 갑니다. 그때 그래서 외웠던 단어가 있죠. 싱가스 콩가스. 처음으로 배웠던 스페인어. 스페인어죠. 싱가스 콩가스.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싱가스 콩가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싱가스가 가스가 그냥 있다. 없는 거지. 아, 씬이 있는 거지. 씬이 없고 꼰이 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외국은 왜 그 뭐죠? 스파클링 탄산수. 탄산수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싱가스가 그냥 물이고 콩가스가 탄산수죠. 탄산수. 그걸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이제 맨날 정말 중요한 단어죠. 싱가스 콩가스. 포르파보르랑 싱가스 콩가스는 좋아요. 네, 그거 맨날 먹고 아구아라는 말을 아구아가 물이잖아요. 네. 아구아라는 말은 쓰지도 않아요. 거기 가면 뭐 사실 아구아까지 써야 풀 그쵸, 그쵸. 센텐스겠지만 맞습니다. 거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싱가스 콩가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워터, 아구아, 워터 이런 거 못 알아듣고 아구아 얘기해도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냥 싱가스 콩가스 요것만 하고 유난히 영어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납니다. 이게 또 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 공항 마트 집만 전전을 하다가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항 가서 또 까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박사님이 이제 저희가 불쌍하셨던 거예요. 매일 똑같은 루트만 반복하고 맨날 풀이 죽어서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왜냐면 이게 부담스럽고. 돈은 네, 계속 네, 나가지 네. 체류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걸 뭐 돌아가야 되는지 어떡하지? 더 버텨야 되는지도 모를 거니까 저희가 막 멘탈이 거의 이제 막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지연구소 박사님께서 이거 너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그러면 오늘
일은 일이고 오늘 어차피 못 가니까 우리 근처에 잠깐 차 타고 바람이라도 쐬러 가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납니다. 바람을 쐬러 어딜 갔냐면 여기 만약에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여러분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아웃도어 브랜드. 네. 거기가 바로 파타고니아예요. 어. 그 푼타 아레나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넓은 지역이 파타고니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파타고니아 지역이고 네. 그 유명한 국립공원 토레스 델 파이네. 네, 토라스 델 파이네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 그거는 트레킹이나 어떤 그 아웃도어의 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아실 가고 것 싶어 같아요. 하시는 네네네. 거기 갔다 오자 바람 쐬러 네.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박사님은 한번 가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내가 운전해서 갈게 해서 이제 같이 거기를 운전해서 가서 갔죠. 트레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네. 사고가 났죠. 네, 사고가 무슨 사고였지? 났죠. 이게 여러분 외국 가시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트레킹 코스들이 왜 어려운 지형은 나무로 이렇게 길을 깔아놓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걷다가 그 오래된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박사님이 탁 밟았는데 밑이 푹 꺼진 거예요. 네. 하필이면 거기만 근데 뭐 밑으로 추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발이 꼈어요. 발이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럴 때는 네 괜찮아요 하고 다시 걸었어요. 좀 아프긴 하네 이러면서. 근데 네. 그날 밤이 됐나 그랬는데 다리가 점점 붙는 거예요. 네. 종아리가. 박사님 왼쪽 종아리였나 오른쪽 종아리가 네. 점점 붙는데 진짜 어느 정도로 붙냐면 그 종아리에 네. 풍선 불어넣은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계속 부풀어 네, 오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있었던 사고에 비해서는 네. 너무나도 다리가 크게 어. 부어 올랐어요. 네. 낮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박사님도 처음에 괜찮아요 하고 그냥 얼음 빌려다 얼음 찜질하시고 네네. 그러셨는데 나중에 진짜 다리에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리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박사님을 모시고 칠레 병원으로 이제 갔죠. 칠레 병원에 가가지고 칠레 병원에서는 또 그 현지인 의사분들이 당연히 진찰을 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안심이 안 돼서 그 저기 세종기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또 막 통화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진짜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사님이. 정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왜냐면 이게 걷다가 이렇게 나무를 툭 밟은 거잖아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꺼지면서 종아리를 탁 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래서 다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뭐 못이 박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진짜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게 어느 부위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하여튼 공식 병명이 있는데 세종기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냥 1억 분의 1 확률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 감염되거나 감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어떤 부위를 걔가 진짜 딱 친 거예요. 칠 일이 없는데 그냥 근육을 딱 근육의 어떤 부위 진짜 근데 일상생활에는 칠 일이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정확하게 딱 가격을 한 거야. 그 침 놓듯이 딱 진짜 점혈하듯이 거기를 결론적으로 저희가 박사님을 거기서 혈관 간호를 하다가 박사님이 결국 퇴원을 거기서 저희가 동시에는 거의 이제 더 입원을 하시고 남아 계시고 저희는 이제 울면서 남극도 못 가고 박사님은 다치고 이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박사님 회복하시고 나중에 괜찮다. 이 너희들 촬영 때는 날씨 좋으니까 갈 수 있다. 안 가봤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촬영이 다가왔는데 산티아고에 대지진이 났죠. 일어나죠. 그때 기억으로는 그때 지진 피해가 있었던 그 호텔이 저희가 묵으려고 했던 호텔. 산티아고에 맞아요. 저희가 호텔을 스텝하고 같이 갈 연기자들하고 할 숙소를 저희가 예약을 해 놓고 왔었고 근데 가려고 했던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지진 피해를 입었었던. 근데 이 말이 딱 맞아요.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상하고 진짜 박사님이 엄청 우리를 위해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극지연구소의 모든 분들 그리고 그 박사님은 어쨌든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를 안내해 주시려고 친히 이제 같이 오셨다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 저희 이제 마음속으로 너무 죄송했죠. 혹시 예전에 삼시세끼 만제도도 직접 답사 오셨나요? 만제도 어떻습니까? 만제도는 삼시세끼 전에 사실은 알고 있었던 섬이죠. 1박 2일 때. 1박 때 저희가 가고도 가면서 알게 됐던 섬이었고요.
1박 때도 거기서 아, 촬영했죠. 1박 때도 촬영을 했었고요. 야 근데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별별 군데를 다 다녔다. 그쵸. 남극도 가겠다고 거기 막 설악산, 지리산, 백두산 다가 그쵸. 뭐 제주도 맨날 가. 제주도, 추자도 뭐 신안군에 있는 섬, 뭐 옹진에 있는 섬. 그래서 통영에 이게 있는 섬. 답사를 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 터줏대감 분들이랑 친해져요. 음. 그래서 저 또 갑자기 생각나요. 추자도 우리 선장님, 선장님 이장님, 네. 우리 누구라고 이건 이제 시민분이니까 이름을 밝히지는 못한데 윤 선장님. 네네 유 선장님. 거기 윤 선장님 처음에 답사 갔을 때는 거기 여러분 돌돔 있죠? 돌돔이라고 한 마리에 씨가 써 있는 거. 아, 삼시세끼 때는 그거 하나 잡으면 3대장 중에 하나라고 되게 귀하게 여겼던 되게 생각이에요. 귀한 게 아니라 그건 몇십만 원이야. 네. 그거 먹는 건. 네. 이분들은 회는 비리다고 안 먹습니다. 돌돔 잡으면. 돌돔 잡으면 아 이거 뭐 바닥에서 회 먹어봐야 비리다고 안 먹고 지져 드십니다. 구워 드십니다. 네, 구워서 밥 반찬으로 돌돔을 구워서 저희 왜 굴비 구워 먹듯이 네. 돌돔을 이만한 걸 1인 1돌돔을 이게 이거 약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몰래 카메라인가? 네. 거기 가서 앉아 그럼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네. 선생님 집에 할머니가 이렇게 이거라도 먹어 밥 먹어 뭐 반찬이 없어서 그러네 하면서 갖고 오시는데 밥 옆에 돌돔이 한 마리씩 그거- 구워져서 올라가 그거 있죠. 기억나세요? 가거도 답사를 처음 갔는데 가거도라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배 타고 멀리 가는 섬인데 가거도 가면은 삼겹살집 이런 건 당연히 없어요. 식당 그냥 들어가면 매운탕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 매운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기 매운탕 시켜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고 봤는데 위에 두부가 한 4조각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두부만 보여요. 끓입니다. 네. 그 두부를 들어봤어요. 네. 밑에 조기가 도리뱅뱅이처럼 아 이게 삥 돌아가지고 조기 매운탕이면 한 2마리 정도 그쵸, 들어가 있고 두세 마리 들어가 두부가 있죠. 많고 네, 야채도 네.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두부가 더 8마리, 10마리 정도가 밑에 조기가. 실제 어촌 가면 뭐 그렇습니다. 여기랑은 너무 다르죠. 네. 거기 사실 조기철에는 조기 외의 생선은 버립니다. 고등어 버립니다. 진짜로 버립니다.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그물 털 그물을 때. 턴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털어서 이제 껴있는 조기들을 빼서 분류를 하시는데 네. 고등어가 나오면 에잇 하고 버리십니다. 그럼 저희는 너무 놀랐죠. 이거 저걸 왜 버리시지? 네, 너무 저거 먹고 5,000원인데 싶네. 10,000원인데 이런 생각 들고. 또 우리 왜 붕장어 배 기억나세요? 예. 부산. 부산 기장에 기장. 부산 기장에 이제 저희가 모두 인정하는 최악의 해상 컨디션 답사가 그거였죠. 날씨의 영향이 컸죠. 네. 저희가 별걸 다 잡아봤거든요. 홍어도 잡아보고 꽃게, 뭐 꽃게도 꽃게. 잡아보고 뭐 그냥 잡아도 뭐 잡아보고. 별걸 다 잡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로 힘들었던 배가 바로 붕장어 배였어요. 이제 부산 기장에 갔다가 붕장어를 타는데 이 기장분 여기 계시나요? 아 여기 기장입니다. 백부님 기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기자들이 어떤 배를 타고 연기자들이 어떤 조업을 해본다는 건 저희가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무조건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탔는데 와 진짜 그때 기상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게 이제 붕장어 배라서 그랬다. 맞아요. 예. 그날 기상이 안 좋았던 해상 거죠. 상황이 진짜 저는 사실 좀 기절했거든요. 예. 일단 그 사실 기억이 잘 어선 없어요. 타면 보통 기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반 시민이 아무리 날 좋은 날 어선 타도 이거는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거의 100% 누워 가십니다. 네. 이 서서는 거의 못 하세요. 그래서 멀미와 기절 중간 정도. 네, 그죠. 널브러져 있죠. 눈 보통. 감고 네.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보통 타면 널브러져 있다가 이제 목적지에 다가오면 선장님이 저희를 이제 깨우십니다. 이제 뭐 잡아봐. 뭐 이제 이걸 하시는데 그때 붕장어는 어땠냐면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최악이거든요. 양옆으로. 그렇죠. 네, 파도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최악인데 그 붕장어 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 90도입니다. 이거 뻥 아니에요. 자,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양옆으로. 가끔 옆에 보면 파도가 나보다 높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파도가 이렇게 90도로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쓸려 내려올 법도 한데 그러지는 않았지만 거의 90도로 이렇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속 안 좋다고. 예. 에이 하시는데. 진짜 와 이거 진짜 붕장어 기장에서 붕장어 배 안 타봤으면 답사 얘기 하지를 마요. 또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배를 타면
배가 파도를 만나면 지금 좀 좌우 얘기하셨는데 가다가 해도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파도를 넘지를 못해요. 아이 그건 거짓말이다. 에이, 엔진이 있는데 못 넘을 때 최 있어요. 작가 이럴 거야? 못 넘을 때 있어요.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계속 그래도 그들이 파도를 못 넘는 거. 그러면 선장 아 이게 뭐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요. 에이 이거는 아니지. 이건 뻥이지. 진짜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MSG 토크 MSG도 정도가 있는 기장은 진짜 이렇게 가요. 저는 이건 뻥이 처음으로-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 기장은 배에서 90도로 이렇게. 여기 유리창이 있었거든요. 제가 선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여기를 깨고 바다로 들어가면 이 멀미가 멈추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그렇게 엔진이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가진 않았을까요? 아니 제자리였어 계속. 그러면 뭐 거기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 뭐 기억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아 댓글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영성이 형은 그때 안 가봤습니다. 진짜 아 힘들어요. 근데 배답사가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꽃게배였는데요. 그거 같이 탔어요. 아 저기죠 서해 서해안 쪽에 꽃게배였는데 네. 꽃게잡이 이게 또 시즌 꽃게 시즌이 오면 네. 저희가 1박 2일에서 또 거길 또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선장님이 뜬금없이 냄비에 라면을 끓이십니다. 꽃게라면 간식을 주시는데 안성탕면이었어요. 안성탕면을 막 넣으시더니 꽃게 오늘 잡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쪼갰나 봐. 그냥 가위로 한 그래서 번, 그냥 한 번, 그냥 이거예요. 그냥 넣어요. 뭐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 잘라서 그냥 넣는 거예요. 안성탕면 뭐 한 7, 8개. 그다음에 뭐 이건 넣어. 뭐 몇 마리나 넣나요? 안성탕면 라면보다 많이 넣나요? 냄비 이만한 데다가 어. 거기 선원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글쎄 몇 킬로를 넣었을까? 아, 진짜로 많이 넣어요. 왜냐면 진짜 꽃게를 한 번 씻고 버려도 계속 꽃게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다리에 살고 발을 정신도 없어. 그냥 한 번 씻고 아 진짜 한 번 그분들 씻고 이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그 선원분들은 매번 드시는 거니까 정말 촥 이겁니다. 뭐. 그다음에 꽃게 그냥 생 꽃게도 드시고 막 네, 생꽃게는 초장 초장을 바로 해가지고 뿌려요. 그냥 바로 드십니다. 쌩. 네, 네. 생꽃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아이도 그냥 회로 먹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배 얘기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멀미 이야기잖아요 다. 네. 그래서 선장님한테 한 30년, 이제 40년 배 타신 선장님이 계시길래 네. 저기 포항 쪽에 네네. 그래서 선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선장님 네. 어떻게 하면은 멀미를 안 할 수 있나 물어봤더니 선장님이 웃으면서 김태를 보여주셨어요. 멀면 여러분, 멀미엔 뭐 왕도가 없다. 멀미를 해야 돼. 선장님도 멀미하십니다. 힘이 또 그분들이 크시다. 저희한테 어떤 분한테 여쭤봐도 자기들도 다 하는데 익숙해서 참는 거예요. 멀미는 네. 뭐 이건 그 체질이에요. 그냥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긴 맞아요. 한데 멀미, 감기, 사랑은 네. 멀미랑 감기랑 감기랑 사랑. 사랑은 뭐 숨길 수가 피할 없다. 수가 피할 없어. 수가 없어요. 아, 피할 수 없어요. 명언이 나오네요.